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예전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상가들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폐업 정리, 임대 문의, 권리금 없이 넘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장사가 잘 되던 가게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많은 자영업자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다. 과연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걸까요? IMF 당시에는 경기가 나빠도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 침체,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 인공지능과 자동화, 그리고 인구 감소까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몰락하고 있는 업종 8가지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네 목욕탕입니다. 한때 목욕탕은 동네 사랑방이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들이 함께 가고 어르신들은 매일같이 들르던 공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공공요금입니다. 목욕탕은 가스, 전기, 수도 사용량이 일반 상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면서 하루 영업할수록 적자가 나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가정에 욕조와 샤워 시설이 갖춰져 있고 대형 스파와 찜질방은 시설 경쟁력까지 갖췄습니다. 더 큰 문제는 폐업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일러 철거, 대형 배관 철거, 타일 철거 등에만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폐업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유령 목욕탕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네 카센터입니다.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왜 카센터는 문을 닫을까요? 답은 전기차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는 수천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엔진오일, 미션오일, 벨트, 점화 플러그 등 꾸준히 교체해야 할 소모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이런 부품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정비 수요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제조사들이 차량 진단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네 카센터는 고가의 진단 장비를 구매하지 않으면 수리 자체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자동차 산업은 기계 기술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김밥집과 중국집입니다. 김밥 한 줄 가격이 4,000원, 5,000원을 넘어선 이유가 있습니다. 김, 계란, 시금치, 햄, 참기름, 모든 재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김밥은 대부분 사람 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인건비까지 올라가면서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집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배달 한 그릇을 팔아도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배달 대행비를 제하면 실제 손에 남는 돈은 매우 적습니다. 거기에 뜨거운 주방에서 일하려는 젊은 인력도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배달 플랫폼 안에서 광고비 경쟁까지 벌어지면서 많이 팔수록 더 힘든 구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네 번째는 동네 옷가게와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계절마다 옷가게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면 끝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같은 해외 초저가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오프라인에서 입어보고 온라인에서 더 싼 가격으로 구매합니다. 이른바 쇼루밍 현상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중개사가 독점하던 매물 정보가 이제는 부동산 앱으로 모두 공개됩니다. 직거래도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 이후 거래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중개업소 역시 생존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다섯 번째는 PC방과 스크린 골프입니다. 한때 PC방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용객이 줄어들었습니다. 10대 인구 자체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그래픽카드는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장비 교체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드는 악순환입니다. 스크린 골프 역시 팬데믹 시기 특수를 누렸지만
엔데믹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30 세대의 관심이 다른 취미로 이동했고 매장 수는 계속 늘어나 과당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유소입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영업이익률은 1% 안팎에 불과합니다. 더 큰 문제는 폐업 비용입니다. 지하 기름 탱크를 철거하고 토양오염 정화를 마치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업도 못하고 폐업도 못하는 좀비 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전소 전환과 복합 휴게 공간으로의 변화가 생존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동네 미용실입니다. 예전에는 미용실이 생활 필수 업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가격 인상과 추가 요금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졌습니다. 기장 추가, 클리닉 추가, 케어 추가. 처음 들은 가격과 계산할 때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다이소와 올리브영에서는 셀프 염색약과 다운펌 제품이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전문가 수준의 셀프 미용 영상도 넘쳐납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꼭 미용실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노래방과 동네 술집입니다. 과거 직장인의 회식은 1차 고깃집, 2차 술집, 3차 노래방이 공식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화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회식 문화 축소, 법인카드 사용 감소, 홈술 문화 확산.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소주 한 병 가격은 6,000원 시대. 젊은 세대는 비싼 술집 대신 집에서 친구들과 모이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히 즐기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노래 역시 코인 노래방이나 집에서 유튜브 반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생계형 창업의 증가입니다. 4050 세대가 조기 퇴직 후 충분한 준비 없이 퇴직금으로 창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동일 업종 창업이 몰리면서 경쟁은 치열해지고 수익은 나눠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플랫폼 경제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배달앱, 숙박앱, 부동산앱, 쇼핑앱 등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자영업자의 수익 일부가 플랫폼 비용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매출은 늘어도 실제 순이익은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비의 실종과 인구 절벽입니다. 통계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고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소비층이 줄어들면 외식, 오락, 쇼핑 시장도 함께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실질 임금 증가가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업종은 무엇일까? 그렇다고 모든 자영업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업종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AI를 활용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 단골 고객 중심의 멤버십을 운영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연결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갖춘 매장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실버케어, 건강관리, 재활, 방문 서비스, 반려동물 산업, AI 교육, 콘텐츠 제작, 중고거래 및 리퍼비시 시장 등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경쟁력은 좋은 입지보다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이 겪는 위기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소비 방식이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인구가 줄어드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IMF는 시간이 지나며 경기가 회복되면서 상당수 업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의 방식만 고집해서는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가장 큰 가게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8가지 업종 가운데 가장 안타깝게 느껴지는 분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앞으로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업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